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스포츠 활동 시 응급처치 관련 의식이 여가 만족 및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연구 결과 및 연구 내용의 현장 적용 시사점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말에 축구하고 땀 흘리고 나면 정말 상쾌하죠? 아니면 멋진 산에 올라 정상에서 탁 트인 풍경을 볼 때의 그 희열,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스포츠는 우리 삶을 정말 풍요롭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혹시 발목이라도 삐끗하면 어쩌지?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하는 작은 불안감이 늘 존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논문은 바로 그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대비, 즉 응급처치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단순히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우리가 스포츠를 즐기는 만족감과 나아가 삶 전체의 행복감까지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연결고리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닌 마음가짐과 의식의 중요성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총 7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왜 이 연구를 했고 어떻게 진행했으며 그래서 무엇을 발견했고 그 발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의 구조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먼저 1, 2부에서는 이 연구가 시작된 배경과 목적을 살펴볼 거고요. 3부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도구를 써서 연구했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알아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이 연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통계 분석 결과를 하나하나 뜯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6, 7부에서는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고 이 연구가 주는 교훈과 시사점, 그리고 비평적인 관점에서 아쉬운 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논의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의 질이라는 말 정말 많이 쓰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이 바로 스포츠입니다. 직접 땀 흘리며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 확실한 스트레스 해소법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스포츠 참여 인구가 늘면서 안타깝게도 크고 작은 부상이나 안전사고 소식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한번 크게 다치고 나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시 운동하기가 두려워지기도 하고, 이런 사고 소식들은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망설이게 만드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안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응급처치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나? 응급처치 교육이 효과가 있나? 와 같은 지식이나 기술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안전에 대해 평소에 생각하고 대비하는 그 마음, 즉 의식 자체가 혹시 우리의 만족감과 행복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기존에는 잘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궁극적으로 밝히고 싶었던 것은 아주 명확하고 또 흥미롭습니다. 바로 응급처치 의식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숨겨진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스포츠를 즐기면서 얻는 짜릿함, 건강함, 사람들과의 유대감 같은 여가 만족과 더 나아가 내 삶 전반에 대해 느끼는 행복감인 생활 만족이 과연 응급처치에 대한 나의 의식 수준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만약 관련이 있다면 얼마나 강한 영향을 미칠까를 과학적인 데이터로 증명하고자 한 것이죠. 만약 이 둘 사이에 긍정적인 연결고리가 증명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체육 교육이나 생활체육 정책을 펼칠 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안전교육이 더 이상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한 보험이 아니라 스포츠를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 투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이 중요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누구를 만났을까요? 이 연구는 조금 독특하게도 국기원 심사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무래도 태권도라는 종목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오랜 수련을 통해 신체 단련은 물론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도 일반인과는 다를 수 있는 집단이죠. 연구자 입장에서는 변수 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거라 판단했을 겁니다. 총 300명에게 설문을 요청해서 불성실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17명의 소중한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자세히 보면 20대 젊은 층과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점은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50대 직장인이 느끼는 생활 만족과 20대 학생이 느끼는 생활 만족은 그 결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 표본의 특수성은 나중에 연구의 한계를 논의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도구로 사용했는데요. 추상적인 개념들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개발되고 검증된 측정 척도들을 활용했습니다. 먼저 여가 및 생활 만족도는 비드와 RAGHEB라는 학자들이 개발한 유명한 척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4가지 만족도가 포함되는데요. 사회적 만족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오는 즐거움, 신체적 만족은 건강해지는 느낌, 교육적 만족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느낌, 그리고 생활 만족은 삶 전반에 대한 행복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핵심인 응급처치 의식은 김혜원, 이희택 등의 국내 연구자들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2가지로 나뉘는데요. 응급상황 행동의식은 실제 상황이 닥치면 내가 나설 수 있다 는 자신감과 의지를, 일반적 응급의식은 응급처치는 중요하고 평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인식을 측정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연구를 했다면 그래서 그 도구 믿을 만한 건가요? 라는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과정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타당도는 체중계가 정말로 체중을 재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체중계에 올라섰는데 키가 나온다면 그건 타당도가 없는 거겠죠? 이 연구에서는 요인 분석이라는 통계 기법을 통해 예를 들어 사회적 만족을 묻는 질문들이 정말로 사회적 만족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잘 묶이는지를 확인했고 결과는 타당하다였습니다. 신뢰도는 같은 체중계에 여러 번 올라가도 항상 비슷한 몸무게가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잴 때마다 결과가 들쭉날쭉하면 믿을 수 없잖아요. 연구에서는 크롬바흐 알파라는 개수를 통해 질문에 대한 응답이 얼마나 일관적인지를 확인했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신뢰할 만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쳤기에 이 연구의 결과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갖췄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뢰할 만한 도구로 수집된 최종 분석 217명의 데이터는 이제 통계라는 요리 도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로 재탄생합니다. 먼저 빈도 분석을 통해 우리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연령대와 직업을 가졌는지 그 분포를 살펴보았습니다. 일종의 인물 스케치 과정이죠. 다음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설문지라는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메인 요리에 들어갑니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는 응급처치 의식과 만족도라는 변수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같이 움직이는지, 즉 한쪽이 높아질 때 다른 쪽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핵심 질문에 답을 줄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가 있는지를 넘어 응급처치 의식이라는 변수가 만족도라는 변수를 얼마나 강력하게 예측하고 설명하는지 그 영향력의 크기를 구체적인 수치로 밝혀내는 고차원적인 통계 기법입니다. 자, 드디어 흥미진진한 결과 분석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시죠. 표에 복잡한 숫자들이 많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모든 변수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리고 플러스의 관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응급처치에 대한 행동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체적 만족도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마치 키가 큰 사람이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과 비슷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안전의식이 높아서 만족도가 높다고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고, 혹은 운동을 원래 좋아하는 성격이라는 제3의 변수가 둘 모두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죠. 상관 분석은 일단 이 변수들 사이에 무언가 의미 있는 관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탐색의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급처치 의식이 사회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관계의 춤에서 누가 누구를 이끄는지, 즉 영향력을 살펴보는 회귀분석 결과입니다. 첫
첫 번째, 응급처치 의식은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회적 만족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동호회에서 축구를 하는데 누군가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해준다면 동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요? 훨씬 더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팀의 일원으로 생각하겠죠. 바로 그런 자신감과 신뢰가 팀워크를 높이고 운동을 통한 대인관계의 질을 높여 사회적 만족감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알고 있는 것, 즉 일반적 응급의식보다 내가 직접 행동하겠다는 응급시 행동의식은 의지가 사회적 만족에 2배 이상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지식보다 실천 의지가 관계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죠. 응급처치 의식이 신체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결과는 신체적 만족에 대한 것입니다. 응급처치 의식은 우리가 스스로의 몸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포츠 활동에는 언제나 부상이라는 작은 위험이 따릅니다. 이 위험에 대해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즉 다치더라도 내가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부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불안감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내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내 몸의 능력을 온전히 느끼면서 운동에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과 통제감이 바로 운동 후 느끼는 상쾌함, 건강함, 그리고 내 몸에 대한 자부심 같은 신체적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안전의식은 우리 몸과 마음을 잇는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응급처치 의식이 교육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 결과는 교육적 만족에 대한 영향입니다. 교육적 만족이란 스포츠를 통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응급처치 의식은 이 부분에도 아주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공을 차는 기술이나 수영하는 방법만 배우는 게 아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심, 협동심,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 같은 더 넓은 의미의 성장을 경험합니다. 응급처치 지식과 의식을 갖추는 것은 그 중에서도 매우 실용적이고 중요한 성장입니다. 나는 이제 단순한 운동 참여자를 넘어 나와 내 동료의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은 엄청난 성취감과 자부심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 활동 전체를 훨씬 더 의미 있고 교육적인 경험으로 만들어 교육적 만족감을 크게 높이는 핵심 기제가 되는 것입니다. 응급처치 의식이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가장 넓은 범위인 생활 만족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미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요. 앞에서 봤던 세 가지 여가 만족사회적, 신체적, 교육적에는 행동 의지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것과 달리 삶 전체의 만족도에는 내가 행동하겠다는 의지보다는 평소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반적인 인식, 즉 일반적 응급의식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생활 만족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반응보다는 삶 전반에 깔려있는 안정감이나 평온함 같은 것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겁니다. 즉, 우리 사회는 비교적 안전하고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있다고 느끼는 그 전반적인 인식이 일상에서 느끼는 자잘한 불안감을 줄여주고 이것이 모여 삶 전체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죠. 아주 작지만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는 깊이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긴 분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 스토리는 이것입니다. 스포츠 활동 시의 응급처치 의식은 사고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가와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강력한 엔진이다.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안전에 대한 의식이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는 사회적 만족, 내 몸을 더 긍정적으로 느끼게 하는 신체적 만족,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준다는 교육적 만족, 나아가 삶 전체에 대한 평온한 행복감인 생활 만족까지 높여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응급처치 의식은 더 이상 일부 전문가나 구조대원에게만 필요한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날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현대인에게 활동의 질을 한 차원 높여주는 필수적인 교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발견을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교육 현장에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응급처치 교육이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영상을 시청하거나 마네킹의 심폐소생술 몇 번 해보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 연구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매달 이달의 안전수칙을 정해서 알려주거나 동호회에서 운동 시작 전에 5분씩 스트레칭과 함께 간단한 부상 예방 팁을 공유하는 문화를 만드는 거죠. 또한 교육의 목표도 단순한 기술 전수에서 벗어나 나는 할 수 있다 는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심어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 당황하지 않고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식을 바꾸는 진짜 교육일 겁니다. 교육을 넘어 사회 전체 시스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체육시설을 몇 개 더 짓는 양적 성장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시설의 자동심장 충격기 AED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며 모든 생활체육 지도자들에게 정기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제공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질적 성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는 현장에서는 안전을 최고의 마케팅 전략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모든 트레이너는 응급처치 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 하나가 최신 운동기구보다 고객에게 더 큰 신뢰와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연구는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안전은 이제 비용이 아니라 고객 만족과 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투자입니다. 이 논문이 학문적으로 왜 중요한지 다른 연구들과 비교해서 그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학문이란 벽돌을 한 장씩 쌓아 거대한 지식의 벽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 많은 연구자들이 안전 교육을 하면 사람들이 안전행동을 더 잘하게 된다는 벽돌을 쌓아왔습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발견이죠. 그런데 이 논문은 그 안전이라는 벽에서 삶의 만족이라는 전혀 다른 벽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벽돌을 놓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막연하게 안전하면 좋지라고 생각했다면 이 연구는 안전의식이 높으면 실제로 얼마나 더 행복해지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주며 두 영역을 최초로 연결한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고 지식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독창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의 가치는 이론과 실제 양쪽에서 모두 빛을 발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심리학이나 여가학에서 무엇이 사람들을 만족시키는가를 연구할 때 기존의 동기, 환경, 성취감 같은 변수들 외에 안전의식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변수를 고려하게 만들어 이론적 모델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마케팅 사례처럼 무궁무진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스포츠 교실을 홍보할 때 단순히 유명 선수 출신 코치를 내세우는 것보다 모든 코치가 아동 응급처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 학부모들에게 훨씬 더 강력한 신뢰를 줄 수 있겠죠. 이처럼 안전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연구는 다음 연구를 위한 디딤돌일 뿐 그 자체로 완결될 수는 없죠. 비평적인 시각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표본의 한계입니다. 이 연구는 태권도라는 특정 종목의 국기원 심사자라는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들은 일반인보다 신체 단련도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주말에 가볍게 조깅을 즐기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일반적 응급의식을 측정한 질문들의 신뢰도 크롬바흐 알파 값이 0.52로 사회과학에서 권장하는 기준치보다 다소 낮게 나왔습니다. 이는 해당 질문들이 응답자들에게 약간 혼란을 주었거나 개념을 일관되게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셋째, 인과관계 해석의 한계입니다. 이 연구는 특정 시점의 데이터만을 분석한 횡단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안전의식이 만족도를 높였다고 해석했지만
반대로 원래 삶에 만족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안전의식도 높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죠. 이러한 한계점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먼저 연구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축구 동호인, 수영 강습 회원, 등산 동호회 등 다양한 연령과 종목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진행해서 이 연구 결과가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측정 도구를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도가 낮게 나온 일반적 응급의식 척도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거나 아예 우리나라 스포츠 환경에 최적화된 새로운 안전의식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종단적 연구를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시키기 전과 후의 만족도를 여러 번에 걸쳐 측정해서 비교하는 거죠. 만약 교육 후의 만족도가 일관되게 상승한다면 우리는 교육이 만족도를 높였다고 훨씬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